그래서 또 준비를 한 시간입니다. 배뇨장애 그리고 전립선암 이런 우리의 뭐 방광, 전립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얼마나 또 잘못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첫 번째 팩트체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하, 네. 소변 줄기가 세면 정력이 좋다. 요거는 사실 뭐 남성분들은 이런 걸로 뭐 그죠? 참을 수 없죠. 좀 자부심 같은 거. 네, 아니에요? 참을 수 없죠. 하나, 둘, 셋. 네. 이거 뭐 무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네, 그럼요. 소변 줄기가 세면 정적이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나 이 군대 때 말이죠. 이게 왜 시계 들리지? 뭐 그렇게 본다고요? 네. 눈이 아니면 귀가 가. 여자들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너무 안 가요. 가만 있어봐. 이게 내리는 소리요, 지 소리요, 또 쉬다, 뭐 이런 거 하거든. 아무 상관없어. 그런가요? 아무 상관없어. 제가 진짜 X가 있면 내 인생 다시 살아야 됩니다. X. 다미 씨는 어떻습니까? 저도 정말 비슷하게 생각한 건 아니죠. 비슷하게. 아니 양이랑 세기랑의 차이지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쪽 정력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김진 씨가 오늘 되게 네. 자신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전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보통 이제 고전 영화에서 하면서 화장 이렇게 볼일을 보면은 막 산이 막 두 쪽으로 쫙 나뉘기도 하고 막 계곡이 생기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영화가 배웠다. 그랬다가 다음날 탁 일어났어요. 예, 그런데 그 평소에 보리밥이 나오던 게 갑자기 막 쌀밥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예. 그만하겠다.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진짜. 교수님, 요거는 정말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진짜 팩트체크 네, 정확하게 합시다. 오늘 네. 시청률이 좀 나와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정답은요? 예. 그렇지. 아니잖아요. 그 영화는 영화였네요. 그럼요. 네, 그 말씀 좀 드리면은 일단은 뭐 남자들만의 속설인 거죠. 네. 여자분들은 대개는 관심이 없고. 네, 여자들은 절친끼리도 그런 막 소변 경쟁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없어. 정력이라 하면은 이제 결국 이제 우리의 성생활과 관련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더 좋은 환경이 생긴다는 건데 소변 줄기가 세다, 소변을 누는 과정을 한번 짚어보죠. 그 결국 이제 방광에 소변이 차서 이제 방광에 소변이 차게 되면 이제 방광에서 이제 오줌 누워야 된다라는 사인을 이제 머리로 주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변 누러 가자. 이제 가서 정말 소변 세게 보기 위한 방법은 결국 방광이 수축을 하면서 오줌이 잘 나가면 되겠죠, 그죠? 네. 그런데 방광은 수축을 점진적으로 요렇게 합니다. 네. 한 번에 팡 하진 않죠. 그런데 가령 우리가 아랫배 힘을 딱 줘서 소변 볼 때 세게 힘을 팍 주면은 이 수축이 일시적으로 팍 일어나겠죠. 그럼 당연히 소변이 세게 나가겠죠. 네. 그럼 결국 이제 방광이 세게 수축하는 과정이 과연 성기능과 과연 뭐가 상관이 있을까?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방광은 방광일 뿐. 네, 그렇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 네. 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허혈 이론 한 것처럼 네. 실제 이렇게 소변을 보실 때 자꾸 특히 남성분들 힘을 줘서 오줌을 누게 되면 방광이라는 장기는 아까 정상적인 수축 과정은 점진적인 수축을 하게 됩니다. 방광이. 근데 그걸 억지로 힘을 줘서 일시적으로 압력을 올리는 수축을 한다. 그럼 방광에 어떤 식으로든 손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자꾸 소변 주기를 세게 만들려고 하지 않으시는 게 실제로는 더 정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부드럽게 뭐든지 네, 부드러움 진짜 외유 좋긴 내강이라는 하네. 말이 괜히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말을 좀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팩트 체크 가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소변이 다 약해진다. 네. 이건 대체로 좀 맞지 않나 싶거든요. 자, 하나, 둘, 셋. 헤이. 오늘 남자 같이 가네요? 되게 갈리네요. 아직 나이가 아직 젊으니까. 아직 어려가지고. 아니 요거는 아니 혹시 제가 벌써 약해졌나요? 아니 즉 제가 그렇단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닌데 뭐랄까요. 아무래도 네. 자연적으로 이제 좀 이게 나이가 들면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관리를 잘하는 분들 또는 이제 그 관략근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은 좀 이렇게 좀 덜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괄약근 운동을 한다고 이게
방광 몰라. 그 소변이 또 강해지나요? 나 또 속살에 또 이렇게 또 파묻힌 건가요, 혼자? 그러니까 이 팩트 체크가 중요한 게 속필한 아니겠습니까? 거예요. 네, 저는 아까 조금 전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수축을 계속하는 장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당연히 예전만큼 이렇게 수축하는 힘도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은 또 자연스럽게 소변 줄기가 약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옛날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냥 뭐 돌만 씹어도 말이야 소화된다 크고. 그렇죠. 사실 저 몽돌 이런 데 자가밭에 가가지고 그냥 오줌 팍 넣으면 백사장이 빡 되고 막 이런 또 거막 시작이야, 또 억수로 많이 시작이야. 봤거든. 자, 그래도 그런 친구들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요즘에 다 가보면 세월이 지나면 그건 다 자갈이 모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래도 못 헤쳐 그냥 막 스며들 꼬이고 이러니까 보면 애들과 비교하면 이거는 나이 들면 다 약해지게 돼 있어. 교수님. 정답은요? 맞다니까. 진짜요? 맞잖아요. 오. 예, 확실히 나이가 들면 뭐든지 근데 뭐 소화기관도 약해지고 주름살도 생기고 하듯이 뭐 방광도 좀 지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방광이 정상적으로 수축하는 과정, 이 수축하는 과정이 방광 자체에는 그러니까 호혈 이론을 이제 접목을 하자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점진적으로 방광 점막에 손상이 가게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또 이렇게 남성에서는 뒤에 또 아마도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전리선 비대증 그리고 남성은 전리선이 있기 때문에 네. 실제 이 전리선은 방광 바로 입구에 어떻게 보면 소변 나가는 길을 막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 때문에 또 방광에 압력이 올라가고 그런 부분들이 또 다시 방광에 어떤 손상을 줄 수 있는 영향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정상적인 수축 과정에서 나오는 이 소변이라는 게 이제 하나의 노화된 과정에서 방광의 기능이 떨어져 간다고 볼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성도 어떻게 보면 남성과는 달리 전리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이가 들면서 안 그래도 방광 기능은 떨어져 있는데 네. 뭐 아까 말씀하신 소변 자주 세게 보고 이런 네네. 부분들은 결국은 이런 방광의 노화, 방광의 기능자를 빨리 유발한 거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은 말씀 들으니까 공감이 좀 되는 게 예, 이게 네. 서비스직이라든지 운송업 하시는 분들은 그렇네. 화장실 잘 이렇게 못 가잖아요. 저희도 비슷한 것 같거든요. 라디오 생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우리 라디오 팀 뭐 예를 들어서 회식을 막 한다 이러면 이 얘기가 꼭 나와요. 라디오를 시작하고 방광염이 생겼다. 왜냐하면 노래가 보통 한 3, 4분이잖아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뛰어가야 맞네. 많이 해결해야 급하게 되네. 돌아오는데 그렇게 2시간씩 생방송을 하다 보니까 저도 그때 방광이 힘들더라고요. 네. 이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네. 위험에 노출이 좀 많이 되네요. 그러네요. 마지막 팩트 체크는 전립선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전립선 암은 착한 암이라서 꼭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 자, 전립선의 명예를 걸고 하나, 둘, 셋. 난 아이, 빠밤. 네. 혼자? 진짜? 요즘 그 의학이 얼마나 발달을 했습니까? 예, 그 약물 치료로도 요즘은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한번 생각 한번 해봤어요. 저는 오늘 네. 팩트 체크에 저 글자 착한이라는 거에 네. 대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하면 착한 암, 착한 병, 뭐 착한 코병, 착한 뭐 이런 거는 병에는 착한이라는 말을 쓸 수 없다고 어른분이 나와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 경우가 딱 기억이 남네. 맞네요. 감사네. 그래서 그런 얘기 했던 기억이 암이 나네요. 생기면 무조건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뭐 위암 걸리면은 위 절제하고 간암 간 절제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면 절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놔뒀다가 또 다른 데 전이 되거나 뭐 이렇게 그렇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뭐 방사선 치료도 있고 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깔끔하게가 이게 걷어내야죠. 전립선의 그 위치 특성상 그쪽을 굳이 수술대에 올리고 싶지 않은 남자분들의 바람이 담겨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그럴 수도 그런 생각이 있겠다. 드네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네. 자, 교수님 정답은요? 네, 그렇지 해야지. 이야, 다행히 그러면은 전립선은 이게 일단 전립선 이 몸을 암이 바꿔야 되겠다, 착한 전립선. 암이다 뭐 이런 얘기가 실제로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어. 그러니까 대중적으로는 뭐 착한 암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저 결국 이제 착한 암이란 말의 의미는 이제 전립선 암은 다른 암종에 비해서 상당히 고령
대개는 60대, 70대에서 주로 발생을 많이 하고요. 실제 뭐 중년에서는 크게 발생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늦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또 뭐 초기에 이제 진단되는 과정이 초기였다 그런 경우라면은 확실히 진행이 되는 과정이 다른 암에 비해서 천천히 갑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하나. 그래서 뭐 실제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착하다는 말을 쓰게 되고 또 한 가지가 저희 이렇게 비뇨의학과에서도 치료 그러니까 이러한 초기 전립선 암의 치료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또 능동 감시라고 있습니다. 능동 감시는 뭐냐? 아무 치료를 하지 않고 계속 보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매년 뭐 조직 검사라든지 또는 MRI라든지 PSA라는 혈액 검사라든지 이런 검사를 해서 조금 더 나빠지는 타이밍을 이제 캐치를 해서 그 시기에 뭐 수술이든 어떤 치료를 하자. 그건 이제 능동 감시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게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착한 암이라는 어떤 그런 컨셉과 맞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감시가 그렇게 가능한 것도 그럼 뭐 전이되는 속도가 좀 느리다거나 잘 전이되지 않는다거나 뭐 그런 특징도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네. 개인적으로는 또 많은 뭐 의사 선생님들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전에 비해서 전립선 암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수술이 최근에 로봇 수술이 적용이 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 수술이 상당히 좀 많이 쉬워졌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정말 많이 쉬워지고 수술 후에 합병증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쨌든 이 초기 전립선 암에서 그러니까 이제 표준 치료라 그러죠. 표준 치료로는 수술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한 암이라고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암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게 좋고 수술 방법이 아직까지는 표준 치료의 1호 방법, 첫 번째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착한 암이라는 없다 했는데 착한 암이라는 게 다른 암들과 비교해서 좀 착한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암이니까 네. 빨리 치료를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러게요. 이거죠. 네, 제대로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저는 근데 갑자기 또 궁금해지는 게 방광암이라는 말은 잘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맞아요. 방광에도 암이 생기나요? 네, 방광에도 암이 생기고 방금 말씀은 우리가 계속 이해하고 있는 이제 우리 요로라고 하죠. 요로계. 네. 요로계라고 해서 신장, 요관, 방광, 요도 이 모든 길에서 다 암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